오늘은 이전 영상에서 배운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두 장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병합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 봅니다. 먼저 인물 이미지를 생성하고 배경 이미지도 생성한 뒤 두 이미지를 병합하고 경계를 보정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오늘은 깊은 이론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바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가 되는 인물 이미지를 한 장 생성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을 침대 위에 앉혀볼 것이므로 시드 값을 바꿔가며 적당한 이미지를 찾아봅니다. 예시에서는 처음부터 괜찮은 이미지가 생성되어 바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해당 이미지를 바로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추후 진행할 보정의 효과를 조금 더 제대로 비교하기 위해 간단히 업스케일을 진행해줍니다. 원본 이미지 스텝을 45로 늘려주고 업스케일 스텝을 그의 절반인 20으로 설정하여 진행했습니다. 이제 인물이 생성되었으므로 인물이 합성될 배경을 생성하겠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복사하여 아래에 배치한 뒤 잠재 이미지 해상도를 가로로 길게 바꾸고 프롬프트를 수정합니다. 시드 값을 바꿔보면서 인물이 잘 합성될 만한 배경 이미지를 찾습니다. 만약 인물에 맞춰 적당한 배경 이미지를 찾기 어렵다면 인물을 다른 이미지로 바꾸셔도 무방합니다. 마음에 드는 배경 이미지가 생성되었다면 마찬가지로 업스케일을 진행합니다. 이제 합성에 사용할 재료 이미지 두 장이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인물 이미지의 배경을 지우고 새로 만든 배경에 올리기 위해 세그먼트 애니띵 노드를 구성합니다. 인물만 잘 검출이 되었으므로 일단 검출된 인물을 곧바로 배경 이미지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이미지 컴포지트 마스크드 노드를 생성한 뒤 데스티네이션의 배경 이미지를, 소스에는 인물 이미지를, 마스크에는 인물 이미지의 마스크를 각각 입력해줍니다. 원본 인물 이미지의 배경이 사라지고 인물만 깔끔하게 새로운 배경 위에 올라오기는 했지만 새로운 배경 이미지의 크기가 다르고 인물의 위치도 결정해주지 않아서 상반신만 합성된 모습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경 이미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인물 이미지의 높이를 지정하는 노드를 구성해줍니다. 인물 이미지의 크기만 조정해주면 마스크 크기는 알아서 소스 이미지에 맞게 조정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따로 크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Q 프롬프트 버튼을 누르면 인물의 전신이 배경 이미지 속으로 합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합성된 인물의 크기와 위치를 조정하여 적당한 것으로 옮겨줍니다. 여기까지만 진행해도 제법 그럴싸하게 인물이 침대 위에 앉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물과 침대의 경계를 확대해서 보면 단순히 이미지 두 개를 얹어놓은 모습이라 부자연스럽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성된 두 이미지의 경계면을 마스킹한 뒤 소프트 인페인트로 자연스럽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세그먼트 애니띵을 한 번 더 사용해 합성된 이미지에서 인물만 마스킹합니다. 마스크를 반전해 배경 마스크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배경 마스크를 확장하고 블러 처리한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듭니다. 마스크 확장 과정에서 인물 우측에 구멍이 생겼지만 나중에 지워줄 수 있으므로 일단 넘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인물 마스크도 확장한 뒤 블러 처리합니다. 이제 배경 확장 마스크에서 배경 마스크를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인물과 배경 경계를 기준으로 인물 안쪽으로 블러 처리된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이번에는 인물 확장 마스크에서 인물 마스크를 빼줍니다. 이렇게 되면
인물과 배경 경계를 기준으로 인물 바깥쪽으로 블러 처리된 마스크가 생성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성된 두 개의 경계 마스크를 하나로 합해줍니다. 마스크 확장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인물의 우측에 뚫린 부분을 지워주기 위해 마스크를 이미지로 변환한 뒤 프리뷰 브릿지 노드를 생성합니다. 프리뷰 브릿지에서 마스크 에디터를 열어 해당 부위만 마스킹을 해줍니다. 다시 방금 마스킹한 부위를 경계 마스크에서 빼줍니다. 이제 드디어 경계 마스크가 완성되었습니다. 해당 마스크를 이용해 소프트 인페인트를 진행합니다.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 노드를 생성합니다. 부정 프롬프트는 인물을 생성할 때 작성한 것을 그대로 받아오고 긍정 프롬프트는 컨디셔닝 컨캣으로 묶어 전달합니다. 만들어둔 경계 마스크와 합성 이미지를 입력으로 전달하고 K샘플러를 생성해 연결해줍니다. 소프트 인페인트를 진행하기 위해 디퍼런셜 디퓨전 노드를 체크포인트 모델에 연결한 뒤 K샘플러로 넘겨줍니다. 이제 적당한 디노이즈 값을 주고 큐 프롬프트 버튼을 눌러 인페인트를 진행합니다. 결과 이미지를 보면 확실히 인물이 침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좀 더 직관적인 비교를 위해 합성 이미지와 인페인트 이미지를 컴페러 노드에 입력하여 차이점을 살펴봅니다. 두 원본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맞닿는 부분, 즉 인물의 다리를 잘 보면 침대 위에 그림자가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물이 앉아있는 허벅지 및 엉덩이 부분에서는 침대가 눌려진 모습까지 잘 연출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기술 학습만으로는 응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오늘은 이렇게 지난 영상들에서 배운 마스킹, 소프트 인페인트, 컨디셔닝, 이미지 합성 등 여러 내용들을 조금씩 활용해 컴퓨어에서 두 이미지를 합성하고 경계를 자연스럽게 바꾸는 기초적인 작업을 진행해봤습니다. 예시에서는 경계면의 부자연스러움만 해결했지만 여기에 IC 라이트, IP 어댑터 등의 기술을 더하면 더욱 자연스러운 이미지 합성이 가능합니다. 비록 오늘은 가벼운 워크플로우였지만 머릿속에 있는 워크플로우를 혼자서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